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법률 용어 정리 6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법규라는 거 내용에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의무법규,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강행법규와 의무법규가 어떤 내용인지 요걸 좀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교과서로는 우리가 65페이지 용어집입니다. 65페이지 아니면 그냥 꼭 이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강행법규, 의무법규 하고 나오는데 요 강행입니다. 강행법규. 느낌이 강하다는 느낌 있죠? 요건 의무법규 그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요걸 하나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강행법규가 어떤 거냐? 요 강행법규입니다. 자, 강행법규. 그 다음에 의무법규인데 강행, 의무. 강행은 두 개를 나눌 때 우리가 103조라는 내용을 많이 쓰고 115조를 내용을 쓸 건데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거든요. 사회 질서와 자, 여기 보면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법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무법규 그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의무법규는 이와 관계가 없이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규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자, 요건 사적 자치의 허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걸 해볼게요. 지금 강행법규는 강행법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 강행법규를 이야기할 때는 요걸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관계 있는 규정, 그럼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게요. 줄여가지고 저는 선풍기와 관계가 있으면, 선풍기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선풍기와 관계가 있으면 강행법규고요. 거꾸로 의무법규는 선풍기와 관계가 없어요. 요 규정을 의무법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사회질서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법규는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행법규 안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들이 강행법규가 아무래도 많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강행법규가 있는데 강행 규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를 위반을 해요. 당사자가 위반하게 되면 강행법규 위반은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 행위는 무효가 돼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의무법규가 있죠. 그 의무법규는 당사자가 배지 특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반이 되더라도 요건 그대로 유효예요. 유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행법규 그 다음에 의무법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하고 민법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물권법은 대체적으로 강행법규가 많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계약은 사적 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거의 90% 이상이 의무법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그다음에 의무법규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고 별도로 다른 약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용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 갑이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보자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갑을 임대인, 집주인, 집을 대여하는 사람, 임대인이고요. 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을을 차인 이렇게 불러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은 돼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 수익하게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요 임차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임차인은 또 거기에 따라 차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월세. 그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집에 살다 보면 뭐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뭔가 그 물건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임대인이 이걸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지. 사용 수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 을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쳐요. 그렇죠? 고쳐. 집주인한테 보통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럼 집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불러다가 고친 다음에 영수증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럴 거라고. 그럼 임대인 그 영수증을 보고 다음 달 월세에서 이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비용을 원래 원칙은 조문상의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민법 규정이. 근데 요게 의무 규정이라는 거야. 그럼 의무 규정은 당사자가 요걸 배제할 수 있잖아요. 의사에 따라.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혹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 당신이 좀 부담하면 좋겠다. 그 대신 내가 월세 한 2만 원 까줄게. 그랬더니 임차인이 그럽시다 라고 하더라 이거지. 그럼 둘이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서로 간에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제 가능하다. 그래서 비용은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걸 누가요?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비용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이걸 배제해버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을 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무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무규정은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원래 임대인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 약속을 해서 임차인 부담하기로 그래도 유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강행규정은 안 돼요. 강행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죠. 이것들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의무법규 이 두 가지 정도를 나눌 건데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행규정은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사회질서와. 근데 의무법규는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 나중에 가면 의무규정에 아주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있어요. 의무규정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떤 게 나오면 이런 거 있어요. 의무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가면 외우긴 해요. 이걸 의무규정하고 나올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 착오라는 게 있어요. 착오. 요 나중에 109조에 있는데요. 요건 의무규정이에요. 착오는. 그래서 착오라는 의사표시는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달주의,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도달이 원칙은 도달이에요. 원칙은 도달인데 도달 말고 당사자가 임으로 이걸 뭐 발신할 때 하고 이렇게 배제도 돼요. 이거 꼭 원칙을 따라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무규정이나 착오, 도달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의무규정이 많고요. 나중에 가면 또 뭐 세 번째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나와요. 유치권 뭐 네 번째 상린관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민법상의 의무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외워두면 나중에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자, 일단 좌우지간
의무복귀하고 강행규정은, 의무복귀와 강행규정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볍게. 강행규정은 선, 풍, 기와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의무규정은 관계가 없는 거. 당사자 따라서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규정은 적용 배제. 강행복귀는 선, 풍, 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강행규정이고요. 계약법, 우리가 배우는 계약법은 90% 이상이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것은 요걸 하나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갱신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갱신. 요 갱신. 우리가 갱신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앞으로 이 갱신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반복이 여러 번 되거든요.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그 기간의 연장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갱신한다. 요거 바뀔 경자, 요게 새로울 신자거든요. 뭔가 내용을 바꾸는데요. 우리가 갱신할 때 갱신자가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갱신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갱신 청구권.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합의 갱신이 있고, 세 번째로는 법정갱신. 법정갱신.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그럽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요 갱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내용을 보면 여기도 갱신이고 여기도 갱신이고 여기도 갱신이고 여기도 갱신이에요. 자, 그럼 갱신이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걸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집을 이렇게 을하고, 자, 임대차 했다고 할까요? 그냥 임차인이고요. 원래 2년간 약속을 했어요. 그 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2년이 지난 거죠. 2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간이 지났어요. 기간이 2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기간을 더 살 건지, 임차인 더 살 건지, 나갈 건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주인한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야, 내가 당신 집에서 한 2년 더 삽시다. 1년 더 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갱신한다. 뭔가 바뀔 겸 새로운 신자, 기간을 연장해서 더 살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갱신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갱신 청구권. 그래서 존속 기간이 보통 만료가 되면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갱신 청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 해보면 갑이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 남의 토지 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임대차, 전세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그럼 남의 토지, 요 을이 이 토지 위를 사용하는 것, 땅지자, 지위, 그 다음에 상권 그래요. 지상권, 땅 위를, 남의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상권인데, 기간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료가 됐어요. 요 기간이, 약속한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요 기간이 만료되면 요 을은 누구에게요? 요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야, 나 당신 집, 당신 땅에다가 내가 더 쓰고 싶어요. 더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기간이 만료되니까 갱신을 청구해요. 이렇게 연장해 달라는 거죠. 갱신.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연장이 돼요. 연장이. 요걸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갱신 청구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갱신 청구권, 갱신이란 건 바뀔 경자, 새로울 신자, 기간 연장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우리 전세권 살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좀 더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갱신해 주세요. 이런 거, 법정갱신.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도 기간 만료 언제부터죠? 6월부터
1월 사이. 그러니까 기간 만료되기 전입니다. 전.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기간이 만료돼요. 그럼 기간 만료되기 전 여기서부터 6개월 남았어요. 6개월에서 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는 요 사이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집주인, 그죠?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 요 기간이 만료되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연장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법정, 이걸 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정 갱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갱신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갱신 앞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 요거 의무복귀하고 강행복귀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갱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까지 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들도 다 지금 내용이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 우리 용어집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만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